이거 뭐 여러분들 제일 관심 있는 게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제일 관심이 있을 텐데, 이제 민주당 이재명 캠프, 이재명 측에서는 기일 변경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네. 이번 주 안에 이제 서울고법에다가 공판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 기일 변경이 안 되면 일단 15일 날 공판은 그냥 준비 기일로. 준비 기일로. 그러면 준비 기일이면 이제 이재명 대표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변호사들만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재판이 15일 날 일단 변론 종결되는 일은 없는 거죠. 그렇죠. 보통 첫 기일이 준비 기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처음부터 뭔가를 막 변론을 막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거는 이제 빨리 진행하려는 네. 의도가 명확하니까 그런 거죠. 이 요청이 모두 거부되면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법관 기피 신청이 접수가 되면 이제 이 기피 사유가 합당한지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중단된다. 일단 탄핵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거 좀 해보자 이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요거는 이제 어제까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민주당이 스탠스를 완전히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스탠스는 일단 재판부에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을 무조건 선거 이후로 연기해라. 네. 저 12일이 선거 개시일이기 때문에 12일로 네. 잡은 것 같습니다. 12일까지는 이제 확답을 달라는 거예요. 네. 선거 이후로 이 공판기를 이 변경해 줄 것을 12일까지 답을 달라. 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12일까지 연기하지 연기하는 방침을 통보해 오지 않는다면 입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 구태타의 진행을 막겠다. 탄핵하겠다는 네. 거예요. 아까 그 하루 전에는 이 기일 변경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기피 신청은 입법부의 권한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이재명 피고인의 개인의, 권한인데 네. 그런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이걸 재판부가 받지 않으면 기피 신청과 같은 피고인의 소극적인 권리 행사가 아니고 입법부가 가진 권한을 동원하겠다. 즉 해당 법관을 탄핵하겠다. 라고 사실상 오늘 민주당이 이제 최후 통첩을 날린 겁니다. 네. 저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판례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법관들을 탄핵하기 위해서 네. 지금 시점부터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헌재 결정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앞부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6월 3일 선거 전까지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5번이나 재판에 지금 가야 될 상황인가 봐요. 네. 후보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운동 기간 중에 야, 저건 심각한 선거 너무하네요. 방해입니다. 저거는. 네. 이거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도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선택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죠. 그거 못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게 단순한 민주당 이제 의원들, 민주당 차원에서의 요구가 아니고 네. 이미 98년도에 헌법재판소가 99년도 99년도인가요? 네네. 예, 결정내가 있습니다. 결정례를 이따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5번이 이날입니다. 5월 15일로 좀 보이죠? 네.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공직선거법 위반, 유증교사,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법인카드 이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이야, 진짜 심각합니다. 저걸로 지금 선거 기간 중에 5번이나 지금 재판에 출석하라고 지금 요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심각한 선거 방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네, 판사들 다 탄핵시켜야 됩니다. 저 정도 문제 같으면. 네.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한 것은 단순히 파기환송심뿐만 아니고 지금 계류 중인 모든 재판들, 공판들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일괄적으로. 네. 네.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따가 헌법재판소 그 결정내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요. 이 국민이 그 유권자로서 투표 행위를 하는데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 법관들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자, 5월 13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요일 빨갛게 표시된 게 다 출석해야 될 날이에요. 12일 날 지금 선거가 시작이 돼서 6월 3일, 23일입니다. 선거. 네. 대통령 선거가 길지 않습니다. 23일인데 23일의 기간 동안에 자 12일 선거 시작되자마자 13일 날 재판 출석해야 되고 하루 건너서 15일 날 이재명 파기환 소식 이정되면 또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또 나가야 돼요. 그러고 27일은 2번 나가야 됩니다. 예. 재판이 2개예요. 예. 총 5번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 선거 23일 동안에 재판 5번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렇게 해놓고 저게 공정한 선거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재판을 진행했다고 해서 선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왜 저렇게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 기일을 다 잡아서 후보를 저렇게 발을 묶어 놓는 겁니까? 네. 이것도 이따가 이따 저희들이 그 공직선거법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저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일부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그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면해주면은 자기가 거꾸로 이것은 어떤 특정한 정당에 좀 유리한 자기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 착각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 박살을 내드리겠습니다.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이런 공평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이 바로 헌법 정신이다. 네. 이 얘기를 오늘 했죠. 대법관 탄핵 추진에 대해서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재판 중에 지금 있는 5번의 재판 기일 변경을 다 선거 이후로 미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될 헌법 정신을 법관들이 위배하는 걸로 일단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어제보다는 상당히 표현이 강해졌습니다. 강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법관들 탄핵 추진은 그냥 당의 이제 판단을 존중하겠다. 자, 여기 이제 한 개 나오네요.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걸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네. 후보는 대선 기간 중에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녀야 됩니다. 네. 그 대선 후보를 그것도 지금 이제 과반 가까운 또는 과반 이상의 그 지지를 받는 걸로 나오고 있는 후보를 23일 선거 기간 중 5번이나 지금 재판받으러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침해받을 국민적인 피해가 훨씬 심대하게 큰 겁니다. 그 권리 침해예요. 네. 이따가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 그런 내용이 아주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헌법이 아니고 이거는 공직선거법입니다. 네. 대통령 11조에 나옵니다, 이게. 후보자 등의 신분 보장에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11일이죠. 네.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 소집의 유예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다릅니다. 저렇게 그 후보 등록을 딱 하고부터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철저히 헌법 1조, 이 1조 2항,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조항에서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체포는 지금 현행 그 형사소송법상 48시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48시간 동안 체포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현행 범인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지금 이틀 정도, 23일의 대선 그 기간 중에 이틀 정도도 후보자의 정당한 선거운동 기회를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이 이 조항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경우는 대통령 후보 가장 유력한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지금 날수로는 4일, 그 5번이나 지금 재판에 그 나옴으로써 정당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법원 판사들이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형사소송법 그 방금 전에 봤던 그 조항의 입법 정신, 취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이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지금 몰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판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그 이슈가 됐던 진해원 현직 검사, 네. 진해원 검사의 글 때문에 뭐 유튜버들마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야, 이거 이재명 후보가 5월 16일에 체포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들이 아주 파대하게 퍼졌습니다. 진영 검사의 주장은 이제 5월 15일 이제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다음 날 이제 검사가 무죄를 선고하고 거꾸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검사가 상고를 하면 이제 다음 날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 재판 실형 선고하면서 바로 구속 수감을 할 수도 있다.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셨지만 네. 선거법 11조에 따르면은 불가능합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영장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이 징역 7년 이상의 이제 그 중범죄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 수감이 가능하지만 그 공직선거법상 이 허위사실 유포는 법정형이 징역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형사소송법상 이제 공직선거법상 구속 수감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일각에서 자꾸 얘기하는 대로 법관들이 미쳐가지고 모든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한다면 뭐든지 가능하죠. 그렇죠. 법을 위반하면 가능한데 우리는 법을 지킨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거법 11조 때문에 5월 16일 날 즉시 수감 집행한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내줄 수가 없어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리고 또 진혜영 검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5월 15일 날 무죄 선고를 하고 16일 날 대법원이 바로 파기 재판을 한다는데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 379조 사망과 사항 때문이에요. 자, 사망을 볼까요? 상고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상고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에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의무조항이에요. 네. 상고 이유서를 받으면 검사가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받으면 이재명 대표한테 보내야 돼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받을 때까지는 못해요, 뭐를. 그렇죠. 대법원이 그리고 뭘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상고부에 제출할 수 있는 건데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송달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10일의 기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저 상고 이유서를 만약에 송달을 받지 않으면 확정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뭘 하겠다는 저런 과정도 너무 극단적인 과정이죠. 이재명 후보가 송달하면 즉시 받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정해서 저렇게 내린 과정은 좀 현실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이런 괴담들이 지금 이제 유포되다 보니까 괴담인지 아니면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오늘 이제 해명을 내놨죠. 네. 그래서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 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을 보장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대법원의 이런 해명을 듣고도 요즘 우리가 어떻게 대법원의 말을 믿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원이 거의 미친 모든 법과 절차들을 다 무시한다면 뭐든지 다 가능해요. 뭐든지. 그렇죠. 옛날에 바로 사형 선고하고 이런 그 박정희 때 그런 대법원의 모습을 연상한다면 아니 박정희 때도 심지어 법은 지켰어요.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 때 그 형을 집행한 것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그 사형을 확정 지은 다운데 집행을 그 다음 날 한 거죠. 이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고문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가족들하고 면회를 막고 가족들이 찾아와서 면회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형장의 이슬로 이제 사라졌. 이제 이게 너무나 이제 비인도적인 거지 법적으로는 그것도조차도 문제는 없었는데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건 조의되는 이 법조차도 무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제 가정들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너무 좀 극단적인 가정이 아닌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의되는 탄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래서 탄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대법원의 이제 이 의지 또 대법원의 말을 우리가 이제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최후 통첩을 날려놓은 거죠. 10일까지 답을 내놔라 이거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모든 재판을 선거 이후로 연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곧바로 법관에 대한 탄핵이 들어가겠다.
일단 민주당의 그 입장은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상고 이후서 제출할 수 있는 20일을 뭐 보장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12일 날까지 최후 통첩을 날려서 법원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도 법관 탄핵 카드를 바로 꺼내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분위기는. 자, 오늘 이 내용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네. 자, 이게 헌법재판소에 99년 5월 27일 날 선고한 98헌마 214라는 사건 번호 사건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발췌를 드리는 것은 이 발췌한 내용은 주로 이 조이대를 탄핵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의 주요 문구들을 저희가 형광펜으로 색칠해 놨어요. 네. 이 내용을 잘 인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법관 이제 탄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예요. 무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기 때문에 네. 이걸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이걸 무시할 수는 있지만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일단 탄핵을 발의하게 되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의 재판부는 이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민주당이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뭐 방탄용 그 탄핵이 아니고 지극히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권 보호라고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정당한 근거임을 뒷받침해주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걸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네. 자, 하나씩 보죠. 네. 자, 여기 이제 헌법은 제1조 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를 천명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맨 밑에 걸 볼까요? 네. 자,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기 지배를 의미하는 민주국가의 최대한의 접근을 의미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건 선거를 통해서 표출이 되잖아요. 예,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렇게 선출된 뭐 사람들이 사실상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동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하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그 주권을 유임을 받은 사람에게 자기가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러한 자유로운 선거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 또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국가 권력에 지배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유로운 시민이 아니고 사실상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원칙, 국민 주권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자, 참정권의 주체와 국가 권력 지배를 받는 국민이 일치돼야 된다. 그렇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지지할 후보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로 김문수 등이 대통령이 되면 그 김문수 등이 대통령으로서 행사하는 그런 국가 권력의 지배를 받을 때 그 국가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이게 전제예요. 자, 하나씩 좀 보죠. 네. 자, 여기 형광펜 칠한 부분만 낭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특정한 국민을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유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정말 보통 중요합니다. 선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등 사회적인 이유로 지금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금 법원이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이 계속 해왔고 이제는 법원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피선거권을 계속 제한하려고 협박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제한한다 하더라도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한은 최소한의 정도보다 더하게 그 제한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이고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헌재가 91년도에도 비슷한 판례를 낸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피선거권을 지금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법원이. 그런데 그러한 제한들은 과연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당의 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지난번 선거, 네. 예, 지난번 선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당의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한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네. 이건 과잉 침해인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 위에도 한 문장 더 있네요. 네. 민주주의는 공무담임권을 통하여 최대 다수의 최대 정치 참여가 보장돼야 하는 것이며라고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죠, 우리가. 네. 네, 이런 문장들이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차곡차곡 이 판례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조희대를 탄핵을 시키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문들이 중요하게 네. 인용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법관들을 탄핵을 할 때 반드시 이걸 인용을 해야 됩니다. 이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내를. 예. 요거 한 줄 한 줄 다 지금 인용할 것들이에요. 네. 자, 또 있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돼야 민주적인 정당성이 확보된다. 이 내용이에요. 네. 요거 형광펜 칠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칙적으로 국민 누구나가 입후보할 수 있고 이로써 다수의 후보자와 다수의 정책 방향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유권자에게 주어진 경우에만 그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문수 후보 뭐 이런 후보자들이 또 각자의 또 정책을 가지고 지금 이 공론회장에서 선거장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거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법원이 나타나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자신이 원하는 이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남은 후보들만 남아서 강제적으로 자신이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받고 그런 선거의 결과로 대통령이 만약에 선출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그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계속 말씀드린 어제는 우리가 조희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거짓말을 보도해 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조희대를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탄핵 소추가 그냥 그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인용이 돼야 되는데 그 인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내가 충분히 잘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조희대의 이번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 파기환송심 결정이 다분히 이 헌법재판소 결정내에 위배되는 그렇습니다.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이어서 보시죠.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이 바로 독재국가다. 이렇게 됩니다. 네. 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가 후보자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제한된 상태에서 실시되는 선거는 사실상 사실상 국민의 선거권에 대한 현저한 제한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권이 형해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일종의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다 없어지게, 선거권이 사라지게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단지 명목적으로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에서의 정치 현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대법원이 바로 저 독재 그렇죠. 국가의 정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상실하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상 모든 국민들에게 그 이준석하고 김문수, 한덕수 이 셋 중에서 하나 골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고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독재 체제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네. 이미 사법부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이재명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차단한 상태에서 나머지 한덕수, 김문수, 이준석에서만 고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독재의 다름이 아니는 거예요. 이걸 사법 독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 사법 독재를 하지 말고 공정한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선거 기간 중에 무리하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상실시키려고 했었던 이 조이대 일당들의 이 시도는 그래서 사법 구태타가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자, 이것도 중요하네요. 네. 중대한 공익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한 제한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선거의 기능을 크게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예를 든다면 이 당의 선거에 출마했었던 특정한 후보자가 대단히 뭔가 그 중대한 이제 불법 선거를 저질러서 그 불법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선거 자체가 이 정당성이 이제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 후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나름대로 그건 중대한 공익으로 예외 정당화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말들이 설령 그게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미 당의 선거가 아니고 지난번 선거고, 그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에서 있었던 그리고 또 낙선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를 문제 삼아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공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죠. 예. 네. 네, 이런 점들을 지금 조이대는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이어서 또 보시죠. 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한 청구인들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와 당사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매우 크고 심대한 반면 이에 비교하여 이 사건 법률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효과, 그러니까 행정 혼란의 방지나 자치행정 효율성 이런 공익적 효과는 상당히 작다고 판단된다. 네. 그러니까,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것은 유권자들이나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매우 크고 심대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흔히 이제 비교 형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아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는 그 유권자들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또 오도된 인식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경종을 심어주는 굉장히 엄격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그런 차원의 분명히 공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법 리스크들이 온갖 사법 리스크에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그의 유능함과 그의 충직함을 봐서 나는 그를 나의 대통령으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50% 가까운 50%가 넘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사실은 박탈함으로써 얻는 피해가 훨씬 크잖아요, 이거는. 매우 크고 심대한. 예, 이건 비교 형량이 안 돼요, 이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이대가 얘기한 건 다 뻥인 겁니다. 네. 자기가 마치 무슨 우리 이 선거 문화의 큰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읽었잖아요.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이 신속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온갖 설명을 미사역을 늘어놓지만 이 비교 형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신은 균형을 잃은 거예요, 조이대 당신은. 그래서 헌재 결정문을 다시 읽어보라고요. 헌법재판소에 조이대를 회부하는 경우에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자주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선거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는 선거에서의 국가의 중립 의무와 기획운동의 원칙을 위반된다.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직선거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보 활동의 형태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방자치단체 기관은 이제 예시로 든 것이고요. 저걸 그냥 일반적인 국가기관, 법원으로 바꿔도 역시 법원도 마찬가지 저런 헌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편파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이대 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례적으로 재판을 생중계하면서 이재명을 굉장히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낙인을 찍는 그걸 통해서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리한 선택을 좀 강요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선거에 개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국가 기관인 대법원이. 그렇죠. 여기 마지막에 홍보 활동의 형태로도 하는 게 이번에 대법원 TV 생중계가 바로 홍보 활동의 형태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법원이 무려 23일의 선거 기간 중에 5번이나 지금 재판을 불러내므로 인해 가지고 선거 운동을 방해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상 특정한 후보에게 불리하고 상대방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실상 국가기관이 편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가지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재판은 선거 기간 중에 잡혀있는 모든 공판은 선거 이후로 연기해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단순히 이재명 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헌법 정신.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 중에 공정한 선거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헌법재판소 1999년 5월 27일 날 선고한 98헌마 214번 사건 번호 98헌마 214 네. 이 사건을 여러분도 검색하시면 이 결정내를 그대로 보실 수 있고요. 이 결정내를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법원이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을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에 참고해서 볼 때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과거에 검찰도 그렇고 그 무도한 검찰도 법원도 선거 기간을 앞두고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중단시키고 재판도 중단시켰던 겁니다. 이건 너무나 불문율이었어요. 근데 그 불문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거였죠.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게 아니고요.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나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당당하게 이제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안 된다. 네. 이재명 후보는 법원에 후보 등록을 하는 11일 이후부터는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 행동도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은 바로 이 헌법재판소 1999년 5월 27일 선고 98헌마 214를 기초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을 대법원이 무도하게 박탈하는 걸 보호해야지라고 하는 소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우리의 요구는 헌법적인 정신에 헌법 정신에 기초한 당당한 요구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거 기간 중에 나의 선거권의 행사 또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선거권의 행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금 침해하려고 하고 부당하게 특정한 후보에게 그 유리한 또는 불리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 법원의 준동은 당연히 중단돼야 되고 이런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법관은 헌법 위반으로 탄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경향신문에서 사설을 내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경향신문이 이제 이 엄중병에 항상 이 대선 결정적인 이 경향신문과 한겨레 신문 항상 엄중병에 걸려요. 이 기계적 중립. 근데 이제 그 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지금. 조희대 탄핵 문제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점잖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지만 이날 의총에서 탄핵은 보류됐다. 법조계도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와중에서 선 넘은 공격은 사법 불복 소리만 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 넘은 공격이라고 얘기하네요. 경향신문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거의 절대화하고 있어요. 사실 법원의 결정은 무조건 존중해요. 저 사법 불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법원에 대한 얼마나 맹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법원 자체가 헌법을 위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선거 기간 중에 특히나 굉장히 위헌적인 지금 이 사법권의 행사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했죠. 했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금 탄핵권을 행사하려고 한 이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경향신문은 선 넘은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들레에서 유시민 그 칼럼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유시민 칼럼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걸 소개했던 건 뭐냐면 이제 이재명 그 후보가 결국 좀 무도한 법비들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누군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유시민 후보를 무소속 후보로 뭐 후보 등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 네. 이 유시민 이 작가가 소위 그런 생각, 소위 플랜 B는 사법 구태타에 굴복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재명 말고 다른 사람을 후보로 내세야 됐다는 말 한 자체가 네. 사법 쿠데타에 오히려 굴복하는 굴복하는 것이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네. 거꾸로 국회는 사법 사법 구태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보이면 바로 예를 든다면 12일 날까지 재판을 선거 이후로 전부 연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건 사법 구태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보고 네. 그 즉시 조이대와 대법관 9명을 모두 탄핵하고 또 공판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재권 그리고 배석 판사도 바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시한은 아까 민주당이 정한 12일입니다. 네. 이게 이제 탄핵 소추안은 뭐 사실 뭐 하루 이틀이면은 네.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15일 전이라도 탄핵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12일까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13일 날 바로 탄핵 소추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법관들이 지금 대선에 지금 개입한 이 초유의 사태를 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입법권 중에 하나인 탄핵권으로 네. 이걸 뚫고 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아니 23일에 그 선거 그 기간 중에 이 5번이나 재판을 받으라고 나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예. 지극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렇습니다.